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섭냐? 뭘 아냐고요? 바로 오늘도 여러분이 저를 엄청 보고 싶어 했다는 거, 그거 말입니다. 맞죠?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상회담의 안방마님 정경미,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교수님 소개해드려야죠.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고의 미녀십니다. 최수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기 많으셨나요? 학교 다닐 때?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정경민님만큼 많진 않았을 것 저는 같습니다. 없었어요. 대학교 때도 인기 많으셨나요? 의대에서도 인기 많으셨나요? 유명하셨죠? 아니,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와, 이건 조금 무서워요. 왕따, 따돌림, 요런 거 같은데, 주제가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힌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정폭력 같은데, 맞습니다. 둘 다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 이게 연결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 세 번째 힌트도 네. 같이 볼까요? 정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죠. 세 가지 힌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기는 한데, 교수님이 그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시원하게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트라우마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사람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어져온 공포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저를 괴롭혀서 너무 힘듭니다. 우선 저희 집은요, 3남매의 아빠 엄마가 있었던 5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거의 매일 술을 먹다시피 했고, 술을 먹든 안 먹든 엄마는 물론 저희 3남매에게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또 버릇처럼 식칼을 꺼내들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살해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아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도 언니도 동생도 다 버리고 홀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23살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10살 많은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하고 대화도 안 하고 또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됐고, 상처 많은 저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저를 많이 예뻐해주는 모습에 나도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아이씨,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해. 너무 정신이 없었어. 진짜 미안. 아이씨, 짜증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남자친구의 모습에서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었던, 큰 소리치며 폭력을 일삼던,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라는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까지 이러니 남자가 너무 무서워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오늘은요, 제가 생각에는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사연을요? 사연자분은 어릴 적에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했죠. 그래서 그 폭력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힘들었지만 잘 극복하고 본인의 삶을 찾았어요. 그런데 다시 유사한 상황을 겪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예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도 트라우마.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해본 공황장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만큼 사실 좀 친숙해요.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트라우마의 개념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뭘까요? 트라우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의 범주를 넘어서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스트레스 객관적인 심각도보다는 개인한테 주는 심리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옆집에 네. 막 칼부림이 나서 몇몇이 죽었어요. 강도가 들어서. 우리 바로 옆집이에요. 뭐 어떨까요? 일단 잠이 잘 올까요? 우리는 굉장히 이제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될 거예요.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피곤할 거예요. 머리도 아플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될 거예요. 식욕도 없겠죠. 지금 먹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막 이상한 감각들이 느껴지기도 해요. 손끝 발끝이 저려지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되다가도 원망이 들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면 또 PTSD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대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겠지만 그 다음에 별일이 없으면 다시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이상 동안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집인데도 못 가겠어. 그 범죄 현장이 너무 근처니까 가까이 가면 생각나니까 우리 아파트랑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도 못 보겠어. 그래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그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니까 내 각성 상태가 계속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인지와 감정에 부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우리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거고 점점 커지네요. 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는 큰 4가지의 증상을 한 달 이상 겪게 되면 이런 트라우마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가 치료를 하잖아요. 이 트라우마도 그러면은 치료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말씀드렸듯이 하루 이틀 정도는 아주 정상적인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일단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잠도 잘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환경에서 네가 어떤 증상을 겪을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지나고 나면 며칠 동안 계속 잠을 못 자거나 막 기분이 처지거나 아니면 자꾸 막 기분을 내가 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술에 의존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면 각각의 문제에 맞게 그런 증상에 맞는 대증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수면제를 먹을 수도 있고요. 네.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아주 일시적으로는 신경안정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이상 또 지속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평가를 받아보고 그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 이런 트라우마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음. 일단 말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적인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내가 겪었고 내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게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는 이 기억이 좀 뒤죽박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말로 이걸 정리함을 통해서 이 기억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 직후에 네.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이제 이런 긴장의 끈이 아직도 놓아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또 주변에서 너 나한테 빨리 얘기하고 풀어내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직은 얘기했을 때 그때가 자꾸 떠올라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인 시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시기에는 꼭 굳이 강박적으로 빨리 남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아닌 친구나 가족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안전하다. 더 이상 너의 안전과 이런 신체에 위협이 가지 않을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라는 이런 신뢰감을 다시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옆에서 친밀하게 감정적인 해소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 기억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덜 힘든 기억으로 우리 머리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려면 말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이 트라우마를 이분이 나중에 겪어나가고 극복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사연자분은요. 이분이랑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헤어지는 게 맞죠, 이분하고는. 그 못 헤어지니까 지금 무서워. 그래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건 정신과 의사지만 필요할 때는 어떤 증거를 남기고 어떤 법적인 혹은 이런 사법 경찰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저희가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 우리 사연자분처럼 치료를 잘 받으면 이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아까 그 남자분들은 좀 다 두렵다라고 했거든요. 네.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50%가 넘고요. 누구 가까운 사람의 죽음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거의 80% 정도 됩니다. 누구나 이렇게 트라우마 하나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결국에 80%, 90%는 다 회복하세요. 우리가 큰 일을 겪으면 충격과 공포와 놀람, 무기력, 혼돈스러움 당연히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50% 이상은 3개월 이내에 회복을 하고요. 또 내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고 해도 1, 2년 이내에 회복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결국 기다리면 80, 90%는 다 회복을 하시는 우리 모두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그 트라우마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내가 트라우마를 통합된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나의 노력, 그리고 정말 필요하신 일부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신박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정상회담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쁘게 또 깜찍하게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